정성산 TV를 애청해주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들과 해외에 계시는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북괴 김정은이가 난리가 났으며 고위 망명 인사의 작심 발언, 김정은 부들부들 고용이 전단에 발칵 뒤집어져. 이번 소식의 핵심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북괴 김정은이가 우리 탈북민들이 날려보내는 대북전단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도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가 대북전단을 날려보냈는데 어디까지 날아갔습니까? 평양 인근 남포시 조선노동당 청사 위에 터져서 거기에 열받아서 김정은이가 오물풍선을 보냈다라는 소식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고위 망명 인사 리정호 선생님이죠. 리정호 선생님. 자, 북한 장성택파 김정은 멋진 부끄러워해 반쪽 백두혈통 콤플렉스 비자금 관리 39호실 탈북 리정호 분석 김정은 생모는 북송 제1교포 고용이 주민들의 퍼질까 부들부들 전단지 두려운 까닭 적지 않은 평양 엘리트 김씨 봉건제 타파 원해. 자, 이제 여기 나옵니다. 리정호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 따르릉 늦은 밤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한국에서 취재 현장에 있을 때는 하루에도 수십 통의 전화를 받았지만 미국 연수 기간 전화 연락은 드문 일입니다. 다소 놀란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노 기자, 잘 지내셨습니까? 미국으로 정치적 망명을 한 리정호 선생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북한 김씨 정권 비자금 관리 조직인 39호실 출신입니다. 대흥 총국 무역관리국장, 중국 다롄 주재 대흥 총회사 지사장 등을 지냈습니다. 그는 김일성의 사위이자 김정은의 고모부인 장성택, 2013년 12월 12일 사망. 장성택이 김정은의 숙청 작업에 들어가기 직전 마지막으로 본 몇 안 되는 대중국 외야벌이 일꾼 중 하나로 알려졌습니다. 리정호 선생은 워싱턴 DC나 페어백스에서 좀 만납시다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요즘 한국이 북한 때문에 시끌시끌한데 기사를 보니까 답답합니다. 내 아들도 데리고 나가 소개시켜 주겠어. 연수기간이라 신문에 기사를 쓰지도 않지만 제가 가끔 노속조의 외설이란 이름의 뉴스레터를 쓰기에 속을 털어놓고 싶어 하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모초에서 두 차례에 걸쳐 그와 서너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1985년생으로 얼마 전 뉴욕 콜롬비아 대학에서 공정정책 석사 과정을 마친 그의 아들 이현승 씨도 만났습니다. 자, 이분이죠. 리정호 선생님. 미국에서 지금 맹활약을 하고 계시죠. 이분이 좀 더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 이 리정호 선생이 북한의 이제 39호실 당 자금을 관리하는 최고위 망명인사입니다. 최고위. 그래서 김정일 이제 홍콩에 있는 자본도 끌어대고 해외에서 이 39호실 돈을 많이 벌게 해서 김정일 시대에 김정일에게
영웅칭호까지 받았던 분입니다. 영웅칭호. 한국에 있다가 미국으로 망명한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한 비판과 또 여러 방송활동, 맹활약을 하고 계시지요. 그렇게 저는 모처에서 두 차례에 걸쳐 그와 서너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리정호 선생은 김정은이 대북 전단이나 USB, 이동식 저장 장치를 두려워하고 중국과 같은 개혁, 개방을 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자신이 순수 백두혈통이 아니라는 콤플렉스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중국에 나와 한국 뉴스 보기 전까지는 김정은의 모친이 북한에서는 당 간부도 될 수 없는 하위 계층인 북송 제1교포 고용이인 줄을 몰랐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아직도 평양에는 김정은이 근본 없는 반쪽짜리 혈통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김정은이가 가장 부들부들하는 것은 이게 알려질까 두려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물풍선 논란이 일고 있는데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리정호 선생은 세계사에서 전례를 찾기 힘든 일입니다. 국가적 망신이기도 합니다. 오물을 동포들에게 보낸다는 것 자체가 현 김정은 정권의 민낯을 보여줍니다. 주목할 건 이 상황을 뒤집어 보면 김정은이 이렇게 격하게 나오는 이유가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탈북민들이 보내는 대북 전단, USB에 김정은이 못 견뎌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위력이 있는 것이 대북 전단입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에 리정호 선생은 대북 전단 중에는 김정은의 출생에 대한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북한 엘리트들이 가장 알고 싶어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정보가 낱낱이 담겨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못 견뎌 하고 부들부들 날뛰는 것입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의 모친 고용이를 말하는 것입니까? 리정호 선생,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는 다 알지만 북한에서는 김정은의 생모가 북송 제1교포 고용이인 걸 거의 모릅니다. 이거는 김정은이 숨기고 싶어하는 콤플렉스 같은 치부입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북에서 제1교포는 어떤 위치입니까? 리정호 선생, 북한에서 제1교포는 성분이 좋지 않은 아주 하위 계층입니다. 제1교포 자녀는 아무리 뛰어나도 당 간부가 되지 못합니다. 북한은 연자제가 살아 있습니다. 많은 북송 제1교포 자녀들이 하류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그런 제1교포의 자식이다. 그는 다른 제1교포 자녀들의 연자제로 출세도 못하게 막아놓고 자기는 백두혈통도 아니면서 백두혈통이라며 권력을 잡고 있습니다. 기자, 그래도 김정일의 아들인데. 리정호 선생, 고용이는 김정일의 첩이었습니다. 김정은은 첩의 자식입니다. 김일성은 김정일의 첩, 고용이를 만나 사진을 찍은 적도 없습니다. 김정은이는 1984년생이고 김일성이는 1994년에 죽었으니 둘이 만날 수 있는 기간은 10년 정도 됩니다. 하지만 김정은은 김일성과 같이 찍은 사진 하나도 없습니다. 김정은은 백두혈통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는 김일성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김정은은 집권 정통성에서 자신이 없습니다. 엄마가 부끄럽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실이 알려졌다가는 권위가 흔들릴까 불안해서 대북 전단지 같은 것에도 가만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의 친여동생 김여정도 마찬가지로 반쪽짜리 혈통입니다. 둘은 같은 처지인 것입니다. 기자: 2015년에 탈북했으니 김정은 집권 초기를 겪었습니다. 리정호 선생: 김정은이 3대 세습을 한다고 했을 때 다들 위심했습니다. 북한에서 김일성, 김정일은 신적인 존재입니다. 신격화했기 때문에 이들은 흠이 없는 존재이어야 합니다. 백두혈통이 그것입니다. 물론 터무니없는 환상이지만 북한 체제는 이걸로 유지됩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등장했을 때 누구냐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가 세습해서 정권을 이어나갈 지도자라면 그런 걸 북한 주민에게 주입시키려면 김일성이랑 찍은 사진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백두혈통이 맞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됐었습니다. 기자: 리정호 선생은 김정은의 모친이 북송 제1교포인 걸 언제 알았습니까? 리정호 선생: 2010년쯤이었나? 중국에 나와 있을 때 한국 뉴스를 보고서 알았습니다. 하지만 북한에 들어가서 그걸 안다고 어떻게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기자: 서로 일절 말하지 않습니까? 알고 있는 평양 간부들은 없습니까? 이정호 선생: 중국에 있을 때 장관급 한 명이 중국에 출장 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기랑 같이 온 대표단 사람들을 시내에 다 관광 보내고서는 날 만나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났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어제 한잠도 못 잤다고 했습니다. 왜 그래? 뭐 때문에 그래? 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한국 뉴스를 보니까 아니 우리 후계자의 어머니가 제1교포라고 그러더라. 그게 맞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맞는 것 같습니다. 고용이라는 그 사진도 다 있지 않나. 만수대 예술단에서 단원으로 활동한 흔적도 다 있다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우리가 여태까지 모르고 지냈던 건가라며 깜짝 놀라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죠 라고 했더니 그런 분이 그러면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라고 중얼중얼 거렸습니다. 기자: 충격을 받았나 봅니다. 리정호 선생: 이게 김정은 모친이 제1교포라는 건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고개를 막 흔들더라고. 그만큼 북한에서 지도자가 제1교포 자식이라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걸 김정은도 아니까 영원히 감추고 싶은 것입니다. 김여정도 그렇습니까? 리정호 선생: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기준으로는 둘 다 반쪽짜리 근본 없는 자식들입니다. 한 번도 김일성 품에 안기지 못했습니다. 오물풍선이 이슈가 되고 있지만 사실 가장 큰 문제는 북한 핵 문제입니다. 북한 핵 문제에 대해 리정호 선생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리정호 선생: 북한이 핵을 지금 몇 개 가지고 있는지 아무도 정확히 모릅니다. 누구는 군축 협상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협상하면 북한이 갑자기 순수해져서 우리 어디에 핵 몇 개 있어요 라고 다 보고할 것 같습니까? 그렇게 안 한단 말입니다.
북한은 숨겨 놓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위성이 아무리 발달해도 다 못 찾습니다. 핵에 집착하는 독재자를 제거해야 합니다. 김정은 제거만이 정답입니다. 김정은은 집권 직후 숙청 작업을 하면서 내가 알기로는 최소 500명을 잡아다가 고사기관총이나 화염방사기로 살해했습니다. 장성택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김정은이 극형으로 처단돼야 할 이유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평양에는 왜 우리가 김씨 봉건제를 이렇게 받들고 살아야 하느냐고 의문을 갖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봉건 타파를 하자고 해놓고 왜 이러냐라는 것이지요. 게다가 많은 고위층들이 중국의 경제 개혁 개방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걸 막고 있는 게 김정은입니다. 그가 축출되면 북한이 나아질 것이라고 보는 이들이 드러나진 않지만 북한 내부에도 존재합니다. 2,500만의 북한 노예들을 해방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자: 김정은 딸 주애가 후계자라는 설도 있고 4대 세습 가능성도 나왔습니다. 이정호 선생, 김주애가 후계자냐 아니냐를 떠나 4대 세습이 당연시 되는 것 자체에 문제 제기를 해야 합니다. 김정은 자식이라는 것 말고는 북한 주민 이끌 그 어떤 자격도 없지 않습니까? 세습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